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약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어서 통풍 환자가 발작이 있을 때마다 가장 자주 복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생각보다 부작용이 엄청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번에 간단하게 언급했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의 부작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입니다. 먼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는 이유를 알아본 후 지난번 강의에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의 부작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약을 복용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이 복용하면 부작용이 특히 큰지를 확인한 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약도 많을 텐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기능까지 억제해서 여러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굳이 복용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의 부작용이 심각하더라도 이 약 대신에 쓸 수 있는 다른 약의 부작용이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용하는 것입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복용할 수 없다면 스테로이드 혹은 콜치신 같은 면역 억제제를 처방받아야 하는데 이들 약은 부작용이 훨씬 더 큽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언급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위 점막 보호 기능이 상실되어 심각한 위장관 출혈이 생긴다는 것이며 위 점막뿐만 아니라 장의 점막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콩팥은 통풍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인체 기관입니다. 통풍은 간에서 요산을 많이 합성해서라기보다는 콩팥에서 요산 배출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기는 병입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콩팥의 기능을 약화시켜 요산 배출을 원활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통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혈소판을 응집시켜 지혈을 시키는 기능을 떨어뜨림으로써 출혈이 있을 때 여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앞서 살펴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의 부작용 중 통풍 환자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통풍은 대부분 콩팥의 기능이 저하되어 요산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콩팥의 혈류를 감소시켜 기능을 떨어뜨리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비록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더라도 요산 배출이 잘 되지 않게 만들어 통풍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의 부작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는 점막의 보호 기능이 상실되어 위와 장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도한 염증을 일으키는 콕스2 효소만을 억제해야 부작용 없이 소염 진통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체 내 유익한 작용을 하는 콕스1 효소의 생성까지 막아버림으로써 많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콕스1을 억제함으로써 위 점막을 보호받지 못해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강력한 위산으로부터 점막을 보호받지 못해 통상 60% 정도의 환자에게서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엄지발가락의 통증을 위장의 통증으로 바꾸었다고 말할 정도로 위장관의 문제는 아주 흔하게 발생합니다. 위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했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위뿐만 아니라 소장의 점막까지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복용한
75%의 환자의 소장에서 점막 손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억제하는 프로스타글란딘1은 위에서 만들어진 위산을 중화시키기 위한 중탄산염의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이 작용이 억제되면 소장이 위산의 공격을 그대로 받음으로써 점막이 손상되는 것입니다. 소화와 영양소의 흡수를 담당하는 소장의 점막이 손상될 경우 영양 흡수 장애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손상된 소장의 점막 사이로 세균이나 독소,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흡수되면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또 면역력의 70% 이상을 책임지는 소장이 손상되면 면역력 저하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통풍 환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콩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콩팥으로의 혈류 감소를 일으킵니다. 혈류가 감소되면 당연히 콩팥 기능이 저하됩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면 급성이나 만성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알도스테론과 같은 체액 조절 호르몬의 균형에 영향을 주어 나트륨과 수분 정체를 유발합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로 인해 수분이 체내에 정체되면 혈액량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혈압이 오릅니다. 체내 수분을 배출시키는 이뇨제가 혈압을 낮추는 대표적인 약으로 쓰이는 이유도 체내 수분량을 감소시키면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증가하면 콩팥에 악영향을 미치고 콩팥의 기능이 저하되면 요산 배출이 잘 되지 않아 통풍이 악화됩니다. 고혈압은 콩팥 기능에 손상을 줘서 통풍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병 중 하나입니다. 출혈이 있을 때 피를 굳게 하여 지혈이 되도록 도와주는 혈소판의 생성이 억제되면서 많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부상을 입거나 뇌출혈이 있을 때 지혈이 되기 위해서는 혈소판이 정상적으로 응고되어야 합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면 트롬복산이라는 성분의 작용을 막아 지혈이 잘 되지 않게 합니다. 혈소판의 응고 과정에 방해를 받아 지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생겨도 출혈이 못지않아 치유가 지연됩니다. 사고로 부상을 입을 경우 혈액 응고가 잘 되지 않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내장기관에 뇌출혈이 생겨도 지혈이 되지 않아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한 환자의 상당수에서 위궤양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위염은 맨 위에 위 점막에만 염증이 생긴 질환이지만 위궤양은 위를 구성하는 5개의 층 중 2개 이상이 손상된 것입니다.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 궤양이 발생할 확률은 20%나 되고 1%가 넘는 환자에게서 위에 구멍이 뚫리는 위천공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지혈이 잘 되지 않는 부작용과 위점막 손상이라는 문제가 겹쳐 위궤양, 심지어 위천공까지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뇌졸중에는 뇌의 혈관이 막히는 대경색과 뇌의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면 혈전이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뇌의 작은 혈관이 터져도 지혈이 되지 않아 출혈이 지속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위점막 보호 기능이 약화되는 데다가 약해진 점막에서 출혈이 일어나도 지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혈액이 누출되면서 철분 결핍성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경우 빈혈로 인한 어지럼증으로 인해 갑자기 쓰러지면서 낙상 사고를 입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그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어떤 식으로 복용해야 할까요?
통풍 발작이 있거나 발작의 조짐이 느껴진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복용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딜 만큼 견디다가 통증이 아주 심해진 이후에 약을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약을 써도 회복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부작용 많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더 오래, 더 많이 복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몇 시간 늦춰서 약을 복용할 경우 회복에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위장관 출혈이라는 부작용은 워낙 흔하기 때문에 복용 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하며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뇌출혈을 막지 못해 생기는 빈혈 같은 다른 증상이 있는지도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만 합니다. 부작용이 아주 많은 약이므로 필요할 때만 최대한 짧게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콩팥의 기능을 떨어뜨려 요산 배출을 잘 되지 않게 하므로 오래 복용할수록 통풍에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통풍 발작 시 통증이 워낙 극심해서 환자는 단 1시간이라도 빨리 통증을 가라앉혀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환자의 요구에 맞춰 부작용이 심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물론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극심한 부작용이 있는 스테로이드, 심지어 면역 억제제인 콜치신까지 처방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많은 약들이 추가되면 약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됨을 이해해야 합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복용할 때 어떤 그룹이 특히 위험성이 큰지 살펴봅시다. 미국의 경우 정식 처방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의 부작용이 노인 사망 원인의 4위를 차지합니다. 고령층의 경우 이미 콩팥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데다가 약으로 인해 콩팥으로의 혈액순환이 저하되므로 젊은이들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받습니다. 또 위장 점막을 보호하는 점액의 생산이 이미 크게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약을 복용할 경우 젊은 층보다 더 심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콩팥에 악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이런 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이미 콩팥 질환이 있는 경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면 콩팥에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위나 장점막을 손상시키는 부작용을 잘 일으키는데 이미 소화기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부작용은 더욱 쉽게 발생합니다. 와파린 같은 항혈전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이미 복용하고 있을 경우 항혈전 효과가 더욱 커지면서 지혈이 잘 되지 않을 위험성이 더욱 증가합니다. 이런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는데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의 강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의 부작용이 심하다고는 하지만 대안으로 쓸 수 있는 스테로이드나 콜치신 같은 약보다는 부작용이 그나마 적어 가장 먼저, 가장 자주 쓰입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점막 보호 기능 저하, 콩팥 기능 저하, 혈소판 생성 억제 등 3가지 주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심한 약이기 때문에 통풍 발작이 있을 때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단시간 복용해야 합니다. 의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통풍의 비밀을 알려주는 헬스플러스입니다. 이상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의 부작용과 관련된 18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신다면 통풍 극복을 위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가 들어있는 저의 통풍 전용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에 다시 적어 놓겠습니다. 헬스 플러스는 여러분의 자연 치유력 회복에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